네, 소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소장님보다 현장에 대한 그런 그 경험은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조금 더 제가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객관적 발달이 늘린지,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아이하고 내가 잘 놀아주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하고 내가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발달 지연의 진단 과정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앉기나 걷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늦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되니까 어머니께서 신경을 안 쓰시죠. 결국에는 조금 늦지만 다 되어지니까 우리에겐 좀 늦었지만 다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상당히 쉽게 키웁니다. 즉 비디오 좀 보여주면 아주 집중을 잘하고, 또 뭐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반응이 크게 없습니다. 입으로 가져가지도 않고 오감을 이용해서 자극을 하려고 스스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상당히 조용하고 얌전하고, 1살, 2살 그 전으로는 우리 아이가 그런 줄 몰랐어요. 우리 아이는 참 순했어요. 우리 아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즉 너무 쉽게 키우신 거죠. 먹여주는 대로 아이가 받아먹고, 뭐 지지라는 말이 필요하지도 않을 정도로 아이는 손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거에 대한 반응도 특정한 거 외에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쉽게 키우는 것이 아마 큰 단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극 환경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되고, 이 운동 발달이 인지나 그리고 나중에 사회성, 언어하고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도 모르시게 됩니다. 대부분은.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미 발달 지연 과정의 과거를 보면은 아이들이 탐색의 욕구가 많이 줄어 있고, 또 운동 발달도 조금씩 다른 애들과 다르게 지연되어 있고, 그리고 자극 환경도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눈맞춤이나 모방 같은 것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어머니들의 반응이 딱 3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래 우리 가족이 다 느렸어요. 좀 보면은 괜찮겠죠. 이렇게 하시는 부분. 발달 지연이 사실 10에서 15% 발병률인데 사실 너무나 이제 태평하신 부모님도 많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진단이 뭔가요? 딱 한마디로 물어봅니다. 하지만 사실 원인은 너무 많이 있고, 발달 지연의 원인들은 너무 많이 있고, 또 엄마 아빠한테도 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데도 너무 많은 원인이 있고, 유전적인 원인도 많은데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원인이 뭔가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이제 보시면서 발견 못했던 것들도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원인, 답을 한 방에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즉 이제 제가 베일리 발달 검사를 하다 보면은 똑같은 블록을 가지고서도 아이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병원에 있는 또 나름 학자로서 저는 접근을 할 때 일단은 태는 출생 초기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의학적인 문제는 있는지, 또는 유전 형질의 문제는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의 기능이나 구조의 이상, 그리고 뇌 둘레뿐만 아니라 청력이나 뇌파의 이상, 그리고 유전이나 대사의 이상을 같이 고려를 먼저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부분을 배제를 한 다음에 발달 평가를 통해서 운동이나 인지가 같이 감소가 되었었던 아이였는지, 그리고 현재로도 운동이나 인지가 같이 떨어져 있는 아이인지, 그다음 언어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조음만 떨어져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애가 전반적으로 정서나 과민 행동 같은 게 같이 보이는지를 보고서 접근을 하고요. 발달의 전반적인 상태를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이나 정서 기질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자폐성 장애에 대한 가능성이나 또는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원칙은
일단은 조기 중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유능한 사람이 끌어올려낼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발달 단계에 맞춰서 진단과 평가가 중요한 거, 그리고 진단하고 또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받는 그런 연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뇌 발달을 좀 학문적으로 저희가 소아과나 정신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위험군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고 여러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아이들도 출생 체중이 다 2,500g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숙아들, 또 저도 남자아이 키우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남자아이들 참 속을 썩이는데 이런 아이들이 다 위험군입니다. 위험군. 엄마 임신하는데 참 힘드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도시에 살고 있죠. 상당히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아이들은 다 이런 그 발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고요. 이제 소아과적 입장에서는 이제 24개월 시점을 18에서 24개월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신과에서는 어떠냐? 정신과에서는 최근 이제 자폐 기준을 뇌 발달 장애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자폐라는 게 어떤 그 특정 원인이라던가 특정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전반적인 뇌 발달, 뇌 과학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은 뇌 발달에 장애가 있는 거를 이제 지능의 장애, 그다음에 언어의 장애, 그다음에 자폐증이라고 옛날에 했지만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묶어서 말을 하고요. 또 주의력 결핍, 그다음에 학습 장애, 운동 장애, 이렇게 뇌 발달의 영역을 이러한 그 6가지 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발달 시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작년에도 요육원 와서 참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요육원에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면 이제 발달 검사도 하고 또 뭐 진단 및 치료에 관심 있는 의사 중에 한 명으로서 항상 제 외래 오는 그 엄마와 아이의 눈빛이나 감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지연으로 뭔가 평가된 그 시기는 이미 아이도 많이 성질이 나 있는 입장이고 엄마도 육아가 상당히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그런 그 정서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제가 상당히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향후에 아이의 예후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어머님들, 부모님들이라든가 아이들의 그 행복하게 상호작용하고 또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아이가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이 발달의 치료에도 얼마나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을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행복하게 뛰놀 수 있다라는 점이 전반적인 아이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이현주 교수님 모시고 부모 세미나 아주 잘 들었는데 잘 마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